강의 받으신 거 보면 가볍게 오늘 해볼게요. 첫 번째 장에 보면 1040이라고 하는 게 보이시죠? 첫 번째 장 보면 제일 첫 번째 장 보면은 이게 개인 소득 신고서예요. 개인 소득 신고서. 1040.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 보시면 거기 주인공이 은행원이잖아요. 그래서 간수들한테 종이를 하나씩 받아가지고 대신 신고해 주잖아요. 그 쇼생크 탈출 영화 보시면 그 종이가 이제 개인 소득 신고서예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건데 1040 폼 번호가 보통 얘기를 할 때 폼 양식 1040이라고 해서 이게 개인 소득 신고서. 개인 소득 신고서. 읽을 때는 1040이라고 읽어요. 미국 사람들은 두 개씩 읽으니까 한국말로는 1040, 그리고 영어로는 1040라고 하면 이제 개인 소득 신고서입니다. 첫 번째 장 보면 1040이라 해가지고 US Individual Income Tax Return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잖아요. 리턴이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돌려주다라는 뜻인데 이걸 간단하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신고서라고 보시면 돼요. 신고서. 리턴이라는 단어가 돌려준다는 게 국세청으로부터 신고서를 받아서 국세청에 돌려준다는 개념. 리턴이 돌려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신고서라고 하는 개념. 이것도 이제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고 계속 반복하니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거라서 미국 세무사 공부에서 외울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계속 저랑 같이 얘기하시면서 보면 자연적으로 습득되니까 뭐 이 단어 자체를 외워야겠어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회계 관련된 것도 아주 약간 나오는데 기껏해야 뭐 차변과 대변, 왼쪽 오른쪽 구분하는 정도, 그리고 자산과 부채, 자본, 이제 회계 원리 중에서도 아주 기초적인 거 몇 개 정도만 알면 돼요. 회계 지식에 대한 그런 두려움 없으셔도 되니까 한국 세무사는 뭐 고급 회계까지 공부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가 충분히 다 서포트 해드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1040 1040 US Individual Income Tax 미국의 개인 소득세 리턴 신고서입니다. 신고서 이렇게 돼 있죠. 이제 2017년 기준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쭉 보시면 중요한 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위에 부분에 뭐 오른쪽 보면은 소셜 시큐리티 넘버 이런 게 있잖아요. 소셜 시큐리티 넘버. 이제 사회적인 보장 넘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예요. 미국은 주민등록번호라는 게 없으니까 미국 사람들은 사회보장 넘버라고 쓰거든요. 소셜 시큐리티 넘버. 사회적인 보장을 해주는, 안전보장을 해주는 그 번호, 주민등록번호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는 이제 신고서에 주민등록번호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미국은 SSN이라고 해서 소셜 시큐리티 넘버. 미국 시민권자들은 이 번호가 있죠. 주민등록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셜 시큐리티 넘버. 사회보장 넘버.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회보장 번호. 이렇게 간단하게 목록들만 이렇게 볼게요.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제가 해드리면서 시험에 나올 것 하고 시험에 안 나오니까 보지 말라는 거 다 구분해서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이런 것도 외우실 필요 없이 계속 저랑 같이 강의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습득되니까 뭐 굳이 고생해서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위에서 한 중간 정도 보면은 뭐 이런 것도 있죠. 파일링 스테이투스라고 있잖아요. 굵은 글씨로 돼 있죠. 파일 우리 종이 파일 할 때 그 파일인데 이게 제출하다는 뜻이에요. 파일. 신고서를 제출하다 그 파일을 신고서를 제출하는 지위, 스테이투스가 지위잖아요. 나는 결혼을 했다, 독신이다, 아니면은 뭐 가장 그냥 이혼한 사람이다, 뭐 이혼하고 사별한 가장이다. 그런 자기의 소득 신고 위치를 제출하는 것에 대한 자기 지위, 위치, 독신이에요, 결혼했어요, 이혼했어요, 소년 가장이에요. 그런 소득 신고를 제출하는 자기의 현재의 위치를 나타내는 걸 파일링 스테이투스라고 합니다. 파일이 말 그대로 제출한다는 뜻이에요. 이런 종류도 파일이지만 파일을 제출한다. 그 파일링이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하고요. 쭉쭉 보시면은 뭐 파일링 스테이트 보시면 보이시죠? 1번 싱글, 뭐 독신입니다. 이거요. 2번 married filing jointly, 뭐 이런 거는 이제 결혼해서 부부 공동으로 소득 신고를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가볍게 용어 같은 거 좀 보면서 이렇게 이제 단어 자체가 어렵진 않잖아요.
어렵지 않으니까 한두 번씩 보고 다음에 또 보면은 이렇게 쉽게 습득이 될 거예요. 결혼했습니다. 결혼해서 신고서를 부부 합산으로 조인틀리 공동으로 제출하는 줄임말로 이제 MFJ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남편과 부인이 소득을 합산해서 한꺼번에 소득 신고를 한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 3번 보면 married filing separately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separately 이게 독립되다라는 뜻이잖아요. 결혼했지만 우린 따로따로 소득 신고를 할래. 이런 겁니다. separately 부부지만은 분리돼서 소득 신고를 하겠다. 이건 줄임말로 뭐 MFS 이렇게 부르죠. 근데 결혼을 해서 부부 공동으로 조인트해서 소득 신고를 하겠다. MFJ. 부부지만은 나는 이혼했고 별거 중이고 이혼은 안 해도 우린 따로따로 소득 신고를 할 거야. Married filing separately. MFS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 파일링 스테이투스를 계속 보시면은 뭐 헤드 오브 하우스 홀더 뭐 이런 게 있어요. 헤드가 가장이죠. 머리. 오브 뭐 하우스 홀더. 가장, 집안을 이끌어가는 가장. 한쪽이 사별했거나 아니면은 뭐 이혼을 했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별거 중인 어떤 그런 부인 혼자서 가정을 이끌어가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남편 혼자서 가정을 이끌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헤드 오브 하우스 홀더라는 지위로 소득 신고를 하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소득 신고를 하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결혼 안 한 사람, 싱글, 결혼해서 부부랑 공동으로 합쳐서 소득 신고를 하겠다는 사람, MFJ, 이혼했기 때문에 우린 따로따로야, MFS, 그리고 한쪽이 사별했기 때문에 내가 혼자 가정을 이끌어 가야 돼. 헤드 오브 하우스 홀더. 뭐 이거는 HH라고 이렇게 줄임말로 쓰죠. HH. 그리고 뭐 QW 이런 거 있어요. 이제 미망인 관련된 건데 이건 좀 어려운 거니까 좀 이따 보고 하고요. 그리고 파일링 스테이투스. 자기가 소득 신고를 할 때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이제 체크를 하는 거죠. 체크. 난 독신입니다. 뭐 부부 공동으로 합산해서 소득 신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1, 2, 3, 4, 5 있잖아요. 그거 체크를 하는 거고 그 밑에 보면 이그제미션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그제미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외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이그제미션이 이그젬트가 제외하다, 버리다 뭐 이런 거니까 이그제미션 하면 이게 공제입니다. 공제, 인적 공제, 뭐 배우자 공제 할 때처럼 소득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계산하지 않기 위해서 버린다, 제외한다. 이그제미션이 공제라는 뜻이에요. 공제. 네. 이게 지금 2010년도 세금 보고라면 네. 파일링 스테이터스는 17년도 거의 당시의 스테이터스를 얘기하나요? 아니면 지금 현재? 이제 이 파일링 스테이터스는 변경이 안 돼요. 항상 이대로 싱글, 결혼, 뭐 부부 합산, 뭐 독립 신고 이 지위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 목록은 그대로 있어요. 전년도에 소득 신고니까 네. 진짜 결혼했을 수도 있잖아요. 네. 이제 싱글에서. 이건 2017년 당시 거라서 아마 2018년에 결혼했으면 당연히 결혼을 했다고 해야겠죠. 현재 스테이터스. 예, 그렇죠. 당시에 그게 예, 그렇죠. 과세 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 1년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올해가 만약에 2017년이라면 중간에 결혼했으면은 이 안에 포함돼서 결혼했으니까 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그 기간에 일어난 사건은 그해 4월 1일 날 결혼했다. 그러면 결혼을 한 거죠. 예. 현재 시점에서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시점.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의 현재 시점. 예, 그걸 기준으로 파일링 스테이터스를 결정해 주시면 되고요. 단어를 보고 이그제미션 같은 경우는 공제, 인적 공제, 소득 공제 뭐 그런 겁니다. 예.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소득을 다음에 신고하는. 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뭐 4월달에 신고를 한다, 3, 4월에 신고를 한다. 그러면 소득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득일 거고 그 위치는 그러면 신고하는 그 당시 기준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말씀이시구나. 2017년도에 결혼을 했으면 2018년도 4월 15일 날 세금 신고를 하잖아요. 이때 당시 기준이죠. 그럼 그때 스테이터스도 그때 당시 8년. 네. 만약 이혼을 했다.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더 들어갈 건데 이때는 결혼했는데 만약 그 다음 해에 이혼했다. 이혼을 해도 그 다음 해까지는 결혼으로 인정을 해줘요.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어요.
결혼했는데 그 다음에 이혼했다? 그럼 이때 현재 위치를 따지는 게 아니라 결혼했으면 그 다음 해까지 결혼한 걸로 인정해 준다든지 이런 세법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까지 좀 디테일하게 보셔야 되죠. 현재는 이혼했더라도 작년 걸 기준으로 과세 기준으로 만드는 거니까 이때는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혼을 해도 1년까지는 더 결혼한 걸로 인정을 해줘요. 실제 우리나라 세법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디테일하게 알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파일링 스테이터스 단계만 일단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그 전년도랑 그 다음 연도랑 뭐 2월 되거나 뭐 이 다음 걸로 넘어가거나 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어쨌거나 과세년도는 2018년도에 만약에 4월 15일 날 이제 소득 신고를 하게 되는데 2017년에 일어난 사건을 중심으로 여길 중심으로 파일링 스테이터스도 결정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거니까 그렇죠. 지난 1년에 일어난 거에 대해서 과세 신고를 하는 거니까 이 부분만 가지고 일단 따지는 거죠. 근데 물론 시각 장애인이 돼버렸다든가 2018년도에 그러면 그건 좀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공제를 더 해준다는 그런 게 있어요. 이때는 시각 장애인이 아니었는데 소득 신고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시각 장애인이 됐다. 그럼 작년에 시각 장애인 아니었으니까 공제 못 받아 이러면 좀 가혹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특별한 경우 같은 경우는 또 공제를 뭐 추가적으로 해준다든지 그때 상황에 맞게 내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때는 결혼했고 소득 신고 할 때쯤 되니까 이혼했는데 그럼 이혼한 걸로 소득 신고를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미국 세법 보면은 결혼하고 그 다음 이혼을 해도 2018년도 11월 31일까지는 결혼한 것을 기준으로 과세 지위를 결정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렇지 않으면 매우 복잡해지죠.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작년에는 결혼했을 때 번 소득인데 올해 이혼했다고 해서 이거 두 개 가려고 그러면은 다 사람들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과세 체계 기준을 이렇게 다 정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면 될 것 같고요. 처음부터 굉장히 복잡한 질문을 하셔가지고 이제 첫 시간입니다. 첫 시간 용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체크해 가면서 그리고 말씀하신 그런 정도의 문제는 안 나오시니까 우리나라 학생들이 미국 사람에 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잘하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한두 시간 그냥 공부하고 파티 즐기는데 우리는 7시간, 8시간씩 공부하니까 좀 멀리 나가는 경향이 있어요. 미국 시험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예. 이혼했네 안 했네 이 정도까지는 시험이 안 나오시니까 안 나오니까 마음 편하게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그잼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공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yourself 자기 공제죠. 자기 공제. 소득 신고서를 내는 사람. 뭐 저 같은 경우는 되고 뭐 스파우즈는 배우자라는 뜻이에요. 배우자. 배우자 공제라고 따로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제 아내가 이제 배우자 공제를 받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소득 신고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가운데쯤 보시면 인컴이라고 있잖아요. 인컴은 이제 소득이라는 뜻이죠. 소득. 자기가 벌어들인 소득이 어떤 건지 다 이제 이렇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인컴 부분에 보면 7번 같은 경우에는 웨이지, 임금. 이제 웨이지는 이제 공장에서 일하는 그런 분들이 받는 임금이라고 보면 되고 셀러리는 이제 서비스직 사람들이 받는 월급을 셀러리라고 하죠. 그런 임금과 팁 보이시죠? 팁스라고 있죠. 미국은 이것도 시험에 나와요. 팁을 받는 것도 세금을 내야 돼요. 미국 같은 경우 팁 문화가 있기 때문에 한국은 그런 게 없지만은 이제 팁을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된다. 이거 또 나오니까 꼭 한번 가볍게 읽어주시면 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천 소득 징수 명세서라고 있잖아요. 보통 직장 다니면은 이제 원천 징수되는 그런 종이가 있는데 이제 미국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W2라고 하거든요. W2 이것도 간단하게 단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천 소득 징수 뭐 명세서 뭐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뭐 국민연금 같은 거 나라에서 떼고 건강보험도 떼고 뭐 소득세 떼고 뭐 주민세 떼고 이게 나라에서 다 떼가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직장에서 격리하시는 분들이 한꺼번에 다 이렇게 처리해 주는데 미국은 개인적으로 다 이렇게 처리해. 직장에서 원천징수 명세서를 받아다가 세무서를 찾아가서 다 처리해야 돼요. 우리는 직장에서 다 해주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다르죠. 그래서 원천소득징수 명세서를 W2라고 이게 부릅니다. 아마 워킹 임플로이어의 그 워킹 W 일하는 사람 근로자 관련된 거라서 W2 원천소득징수 명세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컴 부분을 계속 보고 있어요. 텍서블 8번 A 보면 텍서블 인터레스트 이건 이자 소득 은행에서 이자 받으면 당연히 세금 내야겠죠. 이제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보면 스케줄 A, 뭐 스케줄 B, 스케줄 C, 스케줄 D, 뭐 스케줄 E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스케줄과 A, B, C, D 이렇게 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하나씩 알아보시면서 예를 들어서 방을 내줘서 임대 소득을 받았다. 그러면 스케줄 E 부분에 적고 내가 개인적으로 일을 해서 돈을 벌었다 그러면은 개인 사업자에 되니까 스케줄 C에 넣고 뭐 이자 소득이나 은행을 통해서 뭐 주식이나 채권 이런 걸 통해서 금융 소득을 벌었다 그러면 스케줄 B라고 하는 거에 넣고 다 부분별로 A, B, C, D 다 의미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도 같이 체크하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8B 보면 텍스 이그젬트 인터레스트 비과세 이자 소득 이런 거겠죠. 텍스 이그젬트 인터레스트 세금이 되지 않는 이자 소득 이런 것도 있고요. 9번 A 보면 오디너리 디비던드 이건 디비던드는 배당금이죠. 디비던드는 배당금. 그래서 배당금을 회사에서 받으면 그것도 세금을 내야 됩니다. 11번 같은 거 보면 이것도 좀 생소한 언어죠. 엘리머니라고 있어요. 엘리머니.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때 이 단어가 처음에 몰라가지고 이혼 후 위자료, 이혼 후 위자료.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이혼해서 상대방 배우자한테 위자료를 막 몇천만 원씩 주잖아요. 그것도 세금을 내야 됩니다. 위자료. 이게 일해서 번 소득이 아니라 공짜로 생긴 돈이다. 뭐 이런 개념으로 봐서 이게 이혼 후 위자료라고 보시면 돼요. 엘리머니. 위자료 11번 보고 있죠. 엘리머니 리시브드 받은 사람, 위자료를 받은 사람. 이혼을 해서 제 아내가 저한테 불쌍하다고 위자료를 주면은 제가 세금을 내야 돼요. 네, 그런 식으로 위자료를 받은 사람, 이혼해서 위자료를 받은 사람이 그것도 세금을 떼갑니다. 나라에서. 그래서 엘리머니라고 해서 위자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것도 무조건 시험에 나오니까 요런 것만 조금 하면 세대 문제는 그냥 맞추고 들어가요. 네. 12번 보면 뭐 비즈니스 인컴 뭐 이런 거 있죠. 개인 사업자는 아닌데 저처럼 이렇게 강사 같은 걸 해서 부가적으로 개인적으로 뭘 해서 버는 소득 있잖아요. 직장에서 받는 소득은 그 원천징수 떼가고 제가 개인 사업자는 아니지만 이렇게 아르바이트로 개별적으로 이렇게 해서 버는 돈 그런 돈은 이제 개인 비즈니스 인컴. 사업자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업처럼 해가지고 버는 추가적인 소득 같은 거 그런 것도 다 세금을 떼갑니다. 12번 같은 거 보시면은 스케줄 이건 좀 이따 정리할게요. 우선 15번 A 같은 거는 IRA 디스트리뷰션 있잖아요. IRA는 개인연금입니다. 개인연금.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라고 해서 단어는 이렇게 어렵진 않죠. 어렵진 않고 몇 번 보다 보면 충분히 이제 눈에 익히실 거예요. 엘리머니 이런 단어만 좀 생소한 거고 나머지는 이렇게 줄여가지고 IRA라고 이렇게 합니다. 개인연금입니다. 개인연금. 인디비주얼 개인적인 리타이어먼트 퇴직 어카운트 계좌. 그래서 개인연금 계좌, 개인연금 노후 생활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이제 돈을 부어가지고 퇴직 후에 돈을 이제 돌려받아서 그걸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증권사, 은행, 보험사의 개인연금 상품 넣잖아요. 그 개인연금입니다. 개인적으로 자기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서 은행이라든지 증권사든지 그런 데에 돈을 불입해서 넣는 거죠. 우리나라 시험 같은 경우에는 뭐 DA형이네, DB형이네, DC형이네 이런 부분까지 다 시험에 나오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안 나오고 이제 뭐 아예 개인연금에 $5,000를 넣었는데 이 중에서 뭐 비과세 되는 게 얼마냐? 정답 $3,000 뭐 이런 수준이에요. 우리나라처럼 뭐 DB형이 확정 기여형이네, 뭐 확정 뭐 급여형이네 이 부분 따라서 비과세가 얼마고 뭐 작년에 이만큼 받았으니까 올해 추가적으로 더 얼마 받고 뭐 카드 얼마 썼으니까 뭐 이런 건 전혀 안 나옵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개인연금으로 뭐 $10,000를 이렇게 불입했는데 올해 $3,000가 만약에 비과세였다 그러면은 과세 소득 대상액은 얼마인가? $7,000. 요런 정도 수준이에요. 이런 정도. 비과세 되는 금액 $3,000를 안다면은 10,000에서 3,000 빼면 $7,000에 대해서 뭐 소득 그 세금을 내면 된다. 왜 간단한 수준이죠?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이런 수준에서 그냥 기본적인 원리만 이해하는 수준이니까 어렵게 접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영어 관련돼서 이게 어려운 단어는 아닌데 보다 보니까 처음 보는 그런 명세서고 서류다 보니까 약간 어색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계속 저랑 같이 보다 보시면은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인컴 부분 지금 가운데 계속 보고 있고요. 16번 같은 경우는 펜션. 펜션은 퇴직연금이고요. 펜션 앤드 애뉴어티스 돼 있죠. 펜션 같은 경우는 이제 퇴직연금이라고 회사에서 주는 퇴직연금. 개인연금은 개인적으로 노후를 위해서 돈을 넣는 거고요.
퇴직연금은 자기의 월급에서 일정 부분을 떼서 회사에서 갖고 있는 거죠. 노동자분들이 나중에 은퇴해가지고 돈 이제 여러 가지 노후로 써야 되니까 회사에서 불입하는 자기의 돈 퇴직연금이고, 애뉴어티 지금 어디가 있죠? 인컴 부분에 16번 A 하고 있죠. 애뉴어티. IRA는 개인연금, 펜션은 퇴직연금, 애뉴어티는 국민연금,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도 연금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보험사 통해서 드는 개인연금, 그건 이제 인디비주얼 리타이어먼트, 개인적인 연금 IRA, 회사에 내 급여를 가지고 조금씩 불입하는 그 퇴직연금은 펜션, 펜션. 그리고 나라에서 이렇게 국민연금 명목으로 모았다가 한꺼번에 주는 거 애뉴이티. 이런 식으로 단어만 어렵지 않은 단어니까 이제 약간 헷갈리잖아요. 똑같은 연금인데 우리는 한국말로 개인연금, 퇴직연금, 국민연금 다 구별할 줄 아는데 영어는 처음 본 단어들이 보긴 봤는데 약간 어색한 단어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잘 매치해 주시면 돼요. 펜션, 퇴직연금, 애뉴이티는 국민연금, IRA, 인디비주얼, 개인적인 거니까 개인연금. 이렇게 연금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내 돈, 개인연금, 회사에서 받는 급여, 퇴직연금, 그리고 나라에서 주는 국민연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으면 됩니다. 이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더 들어가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이런 것만 잘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컴 부분 지금 보고 있습니다. 17번 뭐 렌탈, 리얼 에스테이트 이런 단어는 쉽죠. 부동산 같은 거 빌려줘서 받는 임대료. 로얄티는 사용료예요. 내가 상표를 KTK 학원 상표를 내가 대신 쓸게, 대신 한 달에 20만 원만 주게 되겠지, 이런 상표 사용권, 상표 사용료, 로얄티. 파트너십, 이건 뭐 지분을 같이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관련된 뭐 그런 것들이고요. 18번 보면 farm income, 농부들의 소득 관련된 겁니다. 미국은 우리나라랑 다르게 농업이 엄청 커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시골에서 작게 사업한 게 아니라 거의 뭐 캘리포니아 주에 뭐 몇십만 평씩 이렇게 사업하잖아요. 농업소득이 상당히 비중이 커요. 그래서 우리나라 개념의 그 농업소득이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농업소득이 막 20억씩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기 땅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18번 farm income 같은 경우는 또 특별하게 농업소득으로 이렇게 측정하는 거고요. 19번 unemployment compensation. unemployment는 실업. compensation은 보충해서 주는 돈. compensate가 보충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업보험료입니다. 실업보험료. 실업을 당하면 나라에서 조금씩 주는 돈. unemployment 실업 compensation 보조금. 20번 같은 거, 뭐 20번 A는 social security benefit, 사회보장연금, 뭐 이런 식으로 쭉쭉 기입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adjust gross income이라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비용 중에 공제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는 건데, 어쨌거나 이렇게 1040이라고 하는 개인소득 신고서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 일단 오늘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강의에서 좀 핵심적으로 해드릴 게 좀 개념을 잡고 할 필요가 있는 게, 소득 신고하고 세금 신고하는 그 기본적인 메커니즘, 그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소득 신고를 이렇게 하는구나, 세금 신고를 이렇게 하는구나, 뭐 한국의 그런 시스템하고 비교해서 크게 다를 바가 없구나. 소득 신고하는 법, 세금 계산하는 법, 세금 얼마 내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줄 수 있는 그 산식, 그걸 같이 해보시면은 감이 오실 거예요.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될 것 같다라고. 그래서 페이지를 보시면요, 10페이지 한번 보세요. 10페이지. 10페이지 보시면 이제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르지 않아요. 이게 과세를 계산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개인 소득세 계산식이라고 나와 있죠. Individual Income Tax, 개인적인 소득과 관련된 세금 포뮬러, 산식입니다. 먼저 뭐가 됐든 간에 소득을 다 합쳐야겠죠. 노동자가 됐든 근로자가 됐든 개인 사업자가 됐든 자기가 번 개인적인 소득, 이걸 합쳐야겠죠. 얼마 벌었다 이거 합친 거에다가 공제를 해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이 학원을 사업하기 위해서 들어간 돈이 있잖아요. 번 것도 있지만 이 학원을 설립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쓴 돈들 있잖아요. 쓴 돈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쓴 돈이니까 소득에서 빼줍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자기가 벌어들인 돈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세금을 때리는데 이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임대료도 내고 뭣도 내고 비용도 내고 책상도 사야 되고 그 쓴 돈들은 다 돈을 벌기 위해서 쓴 것 아니냐. 그래서 쓴 돈들은 다 공제라는 이름으로 빼줍니다. 이제 그 영어로는 그래서 한국말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에서는 보시면 그로스 인컴이라고 해서 그로스가 전체적인 총 이런 뜻이에요. 총, 전체, 토탈 이런 개념이에요. 전체 소득입니다. 전체 소득에서 비용으로 들어간 것들을 인정해 줍니다. 뺀다는 것. 이걸 영어로 이제 디덕션이라고 해요. 디덕션. 디덕트가 빼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디덕션. 그로스가 총 인컴, 디덕션은 빼준다. 공제해 준다.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한국식으로 이제 하는 거고 여기는 이제 미국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시스템이 똑같기 때문에 이거랑 그 매치를 하면 될 것 같죠? 그리고 소득 번 것 중에 자기가 쓴 비용을 공제를 받고 나서 나오는 그 계산식이 이제 영어로는 adjusted gross income. 이제 adjust가 적용됐다는 뜻이나요? 공제가 적용된 후에 총소득, 그러니까 소득에서 비용 공제를 해주고 나서 세금을 때릴 금액이 나오는 거죠. 이만큼.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조정 후 뭐 총소득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조정 후 총소득. 간단하죠. 이제 우리가 번 돈에서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쓴 돈들, 그런 기자재라든지 그런 쓴 돈들을 빼주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조정 후 총소득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때리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더 빼야 될 것들이 이제 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빼줘야 될 것들, 뭐 인적공제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표준공제. 일정 소득에서 어느 정도 정해진 부분만큼 세금을 무조건 과세만 하면은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일정 정도 더 차감을 해줍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걸 표준공제라고, 미국 같은 경우는 스탠다드 디덕션이라고 해요. 스탠다드 디덕션. 네, 디덕션은 공제죠. 표준공제. 단어를 뭐 보기도 어렵지 않죠. 우리나라 말로 표준공제. 이만큼은 무조건 정해진 만큼. 여기서 100만 원 벌었다 하면 30만 원은 무조건 여기서 빼줄게. 이렇게 해주는 거죠. 표준공제를 이제 미국 세법에서는 스탠다드 디덕션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게 표준공제 말고 나는 다른 방식으로 내 임의대로 필요한 것만 빼겠어 하는 그런 거, 자기 임의대로 하는 것을 이제 아이템마이즈드 디덕션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아이템별로 내가 필요한 것만 뺄래. 표준공제보다 더 많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표준공제로 만약에 70만 원만 이렇게 빠지는데 내가 내 임의대로 아이템대로 해서 만약에 100만 원어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럼 당연히 이걸 선택해야 세금이 그만큼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표준형으로 그냥 일정된 금액 누구나 공통적으로 뺄 수 있는 표준공제를 하든지 아니면 내가 이것저것 돈을 많이 벌어서 여러 가지 조합을 해보니까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자기가 임의적으로 선택해가는 거죠. 선택공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선택공제라고 하는 게 있고요. 한국도 마찬가지로 표준공제라고 하는 게 있죠. 이 두 가지로 해서 조정후 총소득에서 이렇게 기본적인 공제를 또 빼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 사람 중에 70%는 이렇게 SD라고 하는 스탠다드 디덕션을 70%가 대부분 하고 있고요. 아이템마이즈 디덕션은 ID라고 부르거든요. 그냥 줄여가지고 ID. 미국 사람 중에 한 30% 정도. 한국도 좀 비슷할 것 같아요. 표준공제를 받겠다는 사람들이 10명 중 7명 보통은. 여러 가지 사업을 막 벌려가지고 공제받을 게 많은 사람들은 한 30% 정도인데 이런 사람들은 선택공제 이렇게 하면 된다고 보면 됩니다. 빼줄 걸 다 빼주고 나면 이제 과세 소득이 나와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과세 소득, 세금을 때릴 소득이 나오는 거죠. 이제 미국 세법에서는 택서블, 세금을 낼 수 있는 인컴, 택서블 인컴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제 곱하기 여기에 세율이 나옵니다. 세율.
세율은 영어로 이제 텍스 레이트라고 하죠. 뭐 어려운 단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과세 소득이 쭉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세율 돈을 많이 벌면 뭐 한 32% 정도 이렇게 세금 때리고 저소득 근로자 같은 경우는 한 17% 정도 이렇게 때리는데 우리나라는 개인 소득세 세율이 다 다른데 그걸 외워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 세법은 개인 소득세율을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문제도 안 나와요. 사람마다 과세 미국 같은 경우는 한 7단계 정도? 7단계 정도로 이렇게 뭐 14%, 21%, 23%뭐 이런 식으로 7단계 정도 있어요. 소득별로. 근데 문제에 나오지도 않고 그 과세 세율을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안 외우셔도 돼요. 우리나라 소득세법에서도 그 소득세율을 헷갈려가지고 또 매년 바뀌니까 그 외우느라 되게 힘든데 미국 시험은 개인 세율이라든지 법인 세율 자체가 안 나오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나와도 문제에서 이 문제의 세율은 뭐 17%로 가정한다라고 세율까지 다 나오니까 우리나라처럼 세율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세율 외우지 마세요. 그냥 안 외우셔도 돼요. 절대로 안 나오고 나온 적도 없고요. 세율 뭐 몇 퍼센트나 이런 것들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과세 소득을 계산하는 과정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총 번 돈을 합쳐요. 그로스 인컴.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 쓴 돈들, 비용들 나라에서 빼주죠. 디덕션. 그렇게 해서 나온 소득이 조정후 총소득이죠. 어드저스티드, 조정된 총소득. 그리고 나라에서 일반적으로 빼주는 기본적인 공제액들. 돈 버느라 고생했으니까 세금을 다 때릴 수는 없고 좀 빼줄 건 빼줄게. 표준공제에서 스탠다드 디덕션.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이걸 선택하고 있고 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벌려서 이것저것 조합하면 더 많은 공제액을 받을 수 있어. 그건 아이테마이즈드 디덕션에서 ID라고 해서 선택형 공제. 그래서 뺄 거 다 빼면 이제 과세 소득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국세청에서 이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겠습니다. 해서 소득 수준에 맞게 세율을 일단 곱해줍니다. 어떤 사람은 뭐 17%, 돈 많이 버는 사람은 21%, 뭐 트럼프처럼 돈 많이 버는 사람은 38% 이런 식으로. 근데 세율 관련해서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 대충 한 7단계 정도 있다. 개인세법의 이 구조에서 벗어나는 게 없어요. 이 시스템을 알면 이제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다 들어가면 되거든요. 여기서 뭐 추가적인 것들 하나씩 가지를 벌려가면 되니까 이 기본적인 메커니즘 안에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눈에 좀 들어오시죠? 어려운 개념은 아니죠. 네. 예. 개인 인적 공제 같은 거 이제 큰 그림은 이런 거고 공제에서 예를 들어서 표준 공제까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인적 공제가 추가적으로 들어가고요. 뭐 배우자 공제도 추가적으로 들어가고 아이 셋을 낳았다 그러면 뭐 키디 텍스라고 해서 아이는 또 많이 낳으면 그건 이제 추가적인 공제죠. 추가적인 공제들 뭐 교육비 공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공제가 있어요. 뭐 시각장애인 공제도 있고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또 특별 공제도 있고. 근데 그건 말 그대로 그냥 열거된 것뿐이니까 큰 시스템은 이렇게 더하고 빼고 나와서 세금을 곱한다. 요거 개념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 세법 같은 거는 되게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럴 필요 없이 이게 간단한 거에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인적 공제라든지 뭐 배우자 공제라든지 그런 추가적인 부분을 하나씩 더해 가시면 네, 충분히 쉽게 접근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설명하시면서 네. 많이 사용하시는데 예. 시험 문제에도 약자로 나오나요? 아니면은 그냥? 예, 시험 문제도 약자로 나오기도 하고 풀네임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약자를 안 써서 주는 그런 친절함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약자를 쓴다고 보면 돼요. 약자도 같이 보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로스 인컴 같은 경우는 GI로 나오고요. 예, 약자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로스 인컴하고 뭐 가로쳐서 GI 이렇게 나오는 거 없어요. GI 그냥 바로 나오거나 아니면은 어드저스트 그로스 인컴 같은 거 AGI예요. 예, 제가 이런 것도 다 해드려야겠네요. AGI라고 하고 그로스 인컴은 GI, 디덕션은 그냥 디덕션, 어드저스트 그로스 인컴은 AGI, 뭐 스탠다드 디덕션은 SD, 아이테마이즈드 디덕션은 뭐 ID, 텍서블 인컴은 또 TI라고. 근데 몇 번 보다 보면 다 익숙해지니 나오는 단어가 다 거기니까 뭐 이 이상으로 더 많이 나오거나 그러진 않아요. 텍스 레이트는 그냥 텍스 레이트. 네, 요런 정도 수준입니다. 어렵지 않죠? 뭐 어저스트 그로스 인컴 AGI. 네. 예. 크레딧 같은 경우도 잠깐만요.
그 밑에 있네요. 이제 세율 곱해서 세금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세금 나오면 세액공제, 세금 중에서 공제를 해주는 거. 그러니까 공제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이렇게 있잖아요. 제 밑에 보시면 세액공제가 영어가 크레딧이에요. 크레딧. 우리가 보통 크레딧 하면 신용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크레딧이 또 다른 뜻이 세액공제라는 뜻이 있어요. 크레딧 하면 뭐 학점할 때도 크레딧이라고 쓰기도 하고 뭐 신용할 때 크레딧이라고 하고 또 오락실이나 뭐 도박장에서 뭐 그 돈을 또 크레딧이라고 하잖아요. 또 다른 뜻이 있는 게 세액공제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이것도 가볍게 좀 외우시면 돼요. 텍스 크레딧, 소득공제는 이제 소득공제 같은 경우는 이 소득 자체에서 빼주는 걸 소득공제라고 하고 세액공제는 세금이 결과가 나왔으면은 이 마지막 세금에서 세금 자체를 빼주는 것 이걸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알죠? 세금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빼주는 것을 소득공제, 세금이 다 나왔어요. 다 나온 후에 특별하게 세금을 자체를 빼주는 것을 세액공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소득공제는 뭐 인컴 디덕션 이렇게 디덕션하고 크레딧은 다른 뜻입니다. 소득공제는 인컴 디덕션 세금을 계산하는 과정 속에서 뺄 거 계속 빼주는 거고 세액공제 크레딧은 세금이 결과가 딱 나는데 이 자체에서 세금을 아예 감해주는 걸 세액공제라고 이렇게 보십니다. 크레딧, 인컴 디덕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면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net tax liability or refund receivable 이렇게 나오잖아요. net이라고 하는 것은 계산 후 금액 더할 거 더하고 뺄 거 빼고 난 후에 계산된 금액을 이제 net이라고 해요. net 순수 tax liability 이것도 마지막인데 자 마지막에 보시면 net tax liability라고 있잖아요. 뺄 거 빼고 다 넣고 난 후에 세금 부채, 라이어빌리티가 부채라는 뜻이에요. 빚 원래는 세금을 내야 되니까 과세자 입장에서는 빚이잖아요. 빚. 미국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실제는 뭐 빚, 부채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단어인데 라이어빌리티. 내가 세금을 내야 할 돈이니까 저한테는 부채겠죠. 그래서 순수 세금 라이어빌리티. 내야 될 돈, 내야 될 세금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때 보면 or refund receivable 여기 있잖아요. 그 리펀드는 돌려받는다는 거죠. 리시버블은 받을 예정인 돈. 세금을 전년도에 너무 많이 내서 그 다음 해에 오히려 국세청에서 돌려주는 거예요. 100만 원 세금을 내야 되는데 작년에 130만 원을 내버리면 그 다음 해에 국세청에서 30만 원을 돌려주는 거죠. 세금도 너무 많이 내면 돌려줍니다. 그래서 돌려받을 돈이 refund receivable 이렇게 세금을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세금을 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너무 많이 내서 돌려받을 것인가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거죠. 기본적인 포맷이 보신 것처럼 인디비주얼 인컴 텍스 포뮬러에서 이 산식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문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하나씩 뭐 추가되는 거 있긴 한데 기본적인 가지, 이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로스 인컴이라고 하면 내가 번 총소득, 지금까지 벌어들인 한 해에 벌어들인 총소득 그리고 뭐 섹션 62 이거는 법 조항인데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그냥 62 조항에 따라서 비용 공제가 되는 것 뭐 이런 건데 그 조항 번호는 그냥 지우시면 돼요. 안 보셔도 됩니다. 법 조항 같은 거 절대로 안 나옵니다. 그 디덕션은 공제라는 뜻이죠. 그래서 62조항에 의해서 공제가 가능한 항목들 이제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어버브 더 라인이라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무조건 공제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라인이 그 밑에 있는 점선이잖아요. 그 라인 위에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 라인 위에 있는 디덕션이라는 것은 사정 안 따지고 이것저것 안 따지고 무조건 빼준다. 나라에서 일종의 혜택이죠. 그래서 어버브 더 라인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어버브 더 라인. 이 라인 위로는 어드저스트 그로스 인컴이라는 그 점선 위에 그 공제는 무조건 빼주는 공제다. 그래서 above the line 이렇게 above the line도 ATL이라고까지는 안 나오는데 문제 풀이할 때 가끔씩 이게 나와요. above the line, above의 A랑
더의 t랑 라인의 l에서 atl. 이것까지는 안 알으셔도 되는데 이것도 하시다 보면은 익숙해져서 그래서 above the line deduction을 빼면 adjusted gross income이라 해서 조정 후 총소득. 이제 우리나라 말은 이제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이렇게 한 거고 조정 후 총소득. 디덕션을 빼고 비용 공제를 빼주고 나서 이제 과세될 총소득이 adjusted gross income. 이죠? AGI. 거기서 이제 선택 공제를 할 것이냐, 표준 공제를 할 것이냐, 나는 그냥 생각하기 싫고 복잡하니까 나라에서 알아서 그냥 표준 공제 해주세요 하면 SD를 선택하면 알아서 그냥 나라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거고요. 아, 난 이것저것 따지고 보니까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그러면은 선택형 공제인 아이테마이즈드 디덕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빠지고 나서 이제 퍼스널 exemption이라서 개인 공제, 나랑 내 와이프랑 내 아이들 기본적으로 공제를 해주잖아요. 그럼 공제까지 다 빼주고 나면 이제 택서블 인컴 여기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 하는 과세 가능한 소득 택서블 인컴이 나옵니다. 텍스 레이트 그래서 과세율을 이제 곱해주는 거죠. 13%에서 38.5%까지 한 7구간이 있는데 그 과세율은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제가 나중에 뭐 참고용으로 보여드리겠지만은 과세율은 한국 시험과 다르게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된다. 예. 절대로 안 나오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그로스 텍스 라이어빌리티 전체 총 납부해야 될 세금 라이어빌리티가 부채라는 뜻이죠. 빚. 내가 내야 될 돈이니까 빚이라는 개념으로 미국 사람들 쓰는 거죠. 내가 내야 될 부채, 세금 부채. 여기서 이제 크레딧, 세액 공제, 세금 자체에서 공제해 주는 금액, 그걸 크레딧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순가감 후 넷, 순가감 후 텍스 라이어빌리티, 세금 낼 게 있냐? or refund receivable 아니면은 작년에 계산해 보니까 이거 계산해 보니까 작년에 더 많이 냈네. 작년에 130을 냈고 올해 계산해 보니까 100인데 그러면은 작년 걸 합치면 30을 더 낸 건데 그럼 국세청이 30을 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세금을 낼 거냐, 세금을 오히려 돌려받을 거냐, 요걸 결정하는 일을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죠. 이걸 계산을 해주셔가지고 납세자 과세 소득 신고서를 작성해서 국세청에 제출해주고 한 사람당 뭐 한국 돈으로 20만 원씩 받고 그 돈은 또 납세자가 또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무사를 차려서 이렇게 납세 대행해주라고 돈을 쓰는 거에 대해서 아깝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세무사들에게 이렇게 소득신고 대신 해주세요라고 해서 돈을 지급한 것은 나라에서 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해주기 때문에 무조건 다 세무사들에게 맡기는 편입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다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원천징수소득 이런 게 없어요. 다 개인적으로 개인 세무사 찾아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죠. 그래서 고객을 영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 억 단위로 벌기도 하고 아니면 일반 직장에 취업해서 그냥 월급 받는 세무사로 일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앞으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패턴, 한국 시험은 이 패턴에서 5단계까지 쫙쫙 올라가거든요. 근데 미국 시험 같은 경우는 이 기본적인 패턴에서 크게 달라질 게 없으니까 요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랑 같이 하나씩 이렇게 맞춰 나가시다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럼 정말 어떤 문제들이 대체 나오는지, 대체 얼마나 어이없게 쉬운 문제가 나오는지 문제는 지금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써드릴게요. 어떤 문제들이 대체 나오길래 이렇게 쉽다고 하는 건가. 그 샘플을 좀 몇 개 제가 여기다 적어서 보여드릴게요. 문제는 제가 출력을 안 했어요.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첫날부터 프린트물이 너무 많으면 문제라서 이제 교재에는 다 문제가 다 담겨 있고 또 제가 다 풀어드리니까 문제도 한 2-3번 풀면 너무 쉽고 지겨워서 그냥 빨리 시험 보고 빨리 끝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문제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이제 올해 뭐 소득 신고서를 작성한다. 작년 소득 신고서를 보고 참고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이렇게 나와요. 문제가 써드릴게요. 이제 물론 한국말로 일단 써드릴게요. 문제 1번 중에 올해 소득 신고서를 뭐 예를 들어서 제인이라는 사람이 제인이 작성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지난해 소득 신고서를 이제 참고를 해야 되잖아요. 서를 활용할 때 이점은 뭐 이점은 보기가 이렇게 나와요.
지금은 한국말로 하지만 나중에는 또 그러니까 한국말로도 풀고 또 영어를 또 보면서 해야 되니까 영어로도 좀 풀고 그래서 적응을 제가 시켜드릴게요. 일단 오늘은 개념을 잡는 그런 개념 잡기보다는 얼마나 쉬운 시민가를 알려드리는 그런 첫날이라서 이런 문제들이 보통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A, B, 사지선다형이죠. 미국은 사지선다형인데 자, 한번 읽어보세요. 올해 소득신고서를 제인이라는 사람이 작성을 하려고 한다. 이제 세무서한테 작성을 하려고 한다. 지난해 소득신고서를 이제 활용해서 뭐가 바뀌었는지 이제 비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소득이 얼마만큼 늘었고, 뭐 미리 납부한 세금이 얼마 정도 있고, 다음에는 세금을 내야 돼, 아니면은 세금을 오히려 더 돌려받아야 돼. 이걸 이제 계산하려면은 작년 거랑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지난해 소득신고서를 만약에 비교를 하게 된다면 어떤 이점이 있냐. 그래서 보기 중에 계산 착오를 줄일 수 있다. 뭐 it can reduce the error of calculation 이런 식으로 나와요. 변경된 금액을 찾을 수 있다. 납세 대리의 효율성이 증가한다. A는 1번, 2번, B는 1번, 3번, C는 2번, 3번, D는 1, 2, 3번. 답이 뭘까요? 네, 답. A, B, C, D 중에. 네. 이게 A는 1번, 2번이고 B는 1번, 3번, C는 2번, 3번. C 같은 경우는 1번은 틀렸다. 뭐 그런 뜻이겠죠? D 같은 경우는 셋 다 맞다. 뭐 이런 거예요. 네, 몇 번? A, B, C, D 중에 정답. A 손 들어보세요. A는 A, B, C, D. 안 드시는 분은 다 들었어요. 다. D예요. D죠. 이게 넌센스도 아니면서도 사람 짜증나게 헷갈리게 하면서도 잘 보면 보이는데 오히려 어렵게 생각하면 틀리는 그 이상한 문제. 이게 표준입니다. 작년 소득신고서랑 올해 걸 비교하면 작년에 계산된 거 예를 들어 소득이 12만 불인데 올해는 잘못해서 13만 불로 적었네. 작년 건 12만 불 벌었는데 왜 갑자기 월급이 올라갔지? 그런 거 있잖아요. 계산 착오. 왜냐면 납세자가 자기 몰래 세금을 줄이려고 뭐 소득을 줄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계산 착오 같은 거를 줄일 수 있죠. 에러 같은 걸 당연히 잡겠죠. 그 작년 소득신고서에 그 사회보장 넘버 같은 거 있는데 뭐 801008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실수로 831008 자기 주민등록번호는 잘못 적은 거 그런 거 그런 에러 같은 걸 잡을 수 있겠죠. 변경이 된 금액 월급이 올랐으면 오른 만큼 당연히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납세자가 깜빡하고 나는 10만 불 벌었고 올해 12만 불인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똑같이 작년 걸로 10만 불 적었으면 잘못 신고된 거잖아요. 변경된 금액을 찾을 수 있겠죠, 당연히. 효율성이 증가되겠죠. 예. 작년 거랑 올해 거 비교해 보면은 작년에 무엇이 바뀌었는지 만약 작년 신고서가 없다면 그 직장에 전화해서 이 사람 소득 수준이 많이 올랐나요? 상여금은 얼마 받았죠? 수당은 얼마 받았죠? 그 다 계산해서 세금 내야 되는데 그 작년 신고서가 없어가지고 비교를 못 하겠어요. 일일이 다 전화해서 확인해야 되잖아요, 세무사리. 작년에 자동 소득 신고서가 있으면은 그 비교해 보면서 샐러리가 얼마 늘었고 수당이 얼마 실었고 병원 가서 병원 비용을 또 많이 썼네. 그럼 공제를 많이 해줘야겠네. 빨리 할 수 있잖아요, 효율성 증가. 그래서 답이 D입니다. 1, 2, 3. 예, 대부분 다 D를 드셨어요. A를 드시긴 했는데 딱 한 번만 보고 눈으로 스캔해 보면 왜 이게 아니고 이거겠구나라고 그런 약간 커먼 센스 같은 거, 상식적인 거 이런 부분이 평균적으로 나오신다고 보면 돼요. 예. 어떤 분들은 공부 안 해도 풀 수 있는 문제, 어떤 분들은 너무 심하게 공부하면 틀리는 문제. 가볍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거고요. 그리고 뭐 소득신고서를 작성할 때 필요한 정보 1번 이민 관련된 그런 신고서 2번 그 납세자의 나이 3번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유무 4번 1, 2, 3번 모두 1번은 이민했는지 거주자인지 외국인인지 그 판별하는 문서 2번은 내 납세자가 18살인지 24살인지 그 나이 3번은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독신인지 그 4번은 1, 2, 3번 모두 A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A라고 생각하는 사람 B,
C, D. 예, D입니다. 미국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해야 되죠. 이민자도 많으니까. 그리고 18세 이하, 18세 이상 소득 수준이 다르니까 미성년자인지 미성년자가 아닌지 당연히 나이가 들어가야 되죠. 누구나. 우리나라도 주민번호 들어가니까. 결혼하면 배우자 공제가 되고 결혼 안 하면 공제가 줄어드니까 아까 어떤 파일링 스테이투스, 결혼 유무에 대해서 당연히 작성해야겠죠. 그 정답은 당연히 이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야 된다. All of information is needed. 모든 정보가 다 필요하다. 당연 4번이죠. 조금 쉬운 표이긴 한데 이런 문제가 한 절반 이상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절반 먹고 들어가는 거죠. 파트 3는 더 쉽고요. 하나만 더 간단하게 그러면 어렵다고 하는 문제 한번 볼게요. 제가 이게 문제는 제가 출력 안 해들어가지고 아버지가 사망을 했어요. 그 아버지 유산의 상속이라든지 그런 문제를 아들이 이제 해야 되잖아요. 상속세 문제를. 그래서 아들이 돌아가신 아버지의 마지막 최종 소득 신고서를 이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소득 신고서를 깜빡해가지고 아버지의 그 마지막 최종 사망하셨을 때 그 해의 소득 신고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제 상속세 소득 신고서도 연장을 할 수 있어요. 너무 바쁘고 정신없어서 나중에 내겠다 연장할 수 있는데 그냥 연장을 안 하고 정상적으로 냈어요. 그럼 그 날짜가 언제인가? 그 기한이. 참고로 소득세나 상속세나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4월 15일이에요. 이건 안 적어주시는데 미국은 우리나라는 5월인가 그렇죠? 5월인가 6월인가 이제 미국은 무조건 4월 15일, 무조건 4월 15일이에요. 소득신고서를 이때까지 다 내고 세금도 내야 돼요. 네. 이거 시험 문제 나오니까 꼭 외우셔야 됩니다. 4월 15일 무조건 나와요. 보기 중에 막 3월 15일 이렇게 나와요. 3월 15일 틀린 거고 어떤 거는 4월 17일 뭐 이렇게 나오고 4월 10일인데 소득세나 상속세나 뭐 개인적인 건 무조건 다음 해 4월 15일 날 신고서도 내야 되고 세금도 내야 돼요. 근데 그래서 2016년 6월 15일 날 돌아가셔서 상속세를 연기 안 하고 그냥 정상적으로 냈다. 그러면 언제가 납부 기한인가? 1번 2016년 6월 15일 날 들어가셨어요. 상속세나 소득세나 그 다음 해 며칠 했죠? 4월 15일이죠? 이때까지 내야 돼요. 1번 2016년 10월 15일 2번 2017년 3월 15일 3번 4월 15일 2017년 아이고 글씨가 4번 2017년 6월 15일 정답은 뭘까요? 예, 그죠. 연장 안 했으니까 정상적으로 다음 해 2016년에 돌아가셨잖아요. 연장 안 했으니까 다음 해 4월 15일까지 내면 됩니다. 뭐 연장했으면 이제 6개월이 플러스 되는데 6개월 플러스 되는 건 뭐 어렵지 않잖아요. 연장하면 6개월 플러스 그러면 10월 15일이 되겠죠. 연장 안 하면 연장 안 했다고 나왔으니까 4월 15일. 2017년 4월 15일하고 비교해가지고 뭐 어려울 게 없잖아요. 그렇죠? 10월 15일이고 3월 15일이고 이런 수준. 요게 약간 어려운 수준. 물론 어려운 문제도 나와요. 어려운 문제도 나오는데 그 비중이 한 7, 8% 정도? 네, 어려운 문제는 한 7, 8%. 계산 문제도 거의 안 나오고 이런 수준입니다. 이런 수준. 원리만 알면 쉽잖아요. 상속세 신고서는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 다음 해 4월 15일까지 내는 게 원칙인데 연장하고 싶으면 6개월 더 연장을 할 수 있다. 근데 연장을 안 했다. 그러면 2016년 6월 15일 날 돌아가셨으면 언제까지 상속세 신고서를 내야 되냐? 그럼 2017년 다음에 4월 15일이잖아요. B 찍고 C 클릭하시고 나가시면 돼요. 그냥 그러면 점수가 커렉트로 나오겠죠? 네, 이 정도 수준입니다. 예, 그리고 공부하실 게 결국은 상속세를 언제 내냐, 소득세를 언제 내냐, 연장했냐 안 했냐, 뭐 그건 이 간단한 보기 사지선다라서 찍어도 25%. 예. 저도 찍어서 많이 맞췄겠죠. 합격 점수는 모르겠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4개월 정도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 다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해드리고 용어도 어렵지 않죠. 어려운 용어 같은 거 아니죠. 뭐 엘리머니 요 정도가 어렵죠. 위자료. 나머지는 뭐 그로스네, 인컴이네, 텍스네, 라이어빌리티네, 뭐 텍스 레이시네, 뭐 파일 제출하다. 종이의 파일이 그 제출하다, 신고서 제출하다. 이런 수준이니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충분히 봅니다. 이런 수준의 문제가 나온다.
그리고 4, 5개월 정도 투자하시면은 시험을 통과하실 수 있다. 그리고 제가 항상 학원에서 부족한 점들, 뭐 이런 거 이해가 안 된 점들 이런 것들 계속 개인적으로 제가 서포트 해드릴 테니까요. 연락 주셔도 되고 메일로 보내주셔도 되고 이렇게 저희랑 함께 한 4, 5개월 정도 이렇게 늦어도 6개월 정도 같이 세무사 과정을 짜릿한 합격의 기쁨을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